자, 그러면 39번부터 이번 시간에 분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39번 단기 보유 목적으로 전년도 12월 5일에 구입한 시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세진의 주식 1000주를 1,5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처분 대금은 거래 수수료 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증권거래소에 4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수수료나 증권거래세 모두를 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서 차감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주식은 언제 산 거냐면은 12월 5일 날 2,000주를 주당 18,000원에 취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12월 31일 날 시가가 주당 16,000원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처분할 때는 처분한 주식의 원가는 주당 16,000원으로 평가된 상태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분계가 돼야 되느냐? 자, 39번은 우선 차변에 들어오는 보통예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면은요, 1000주를 1,500만 원에 처분했다고. 그러니까 1,500에서 수수료 만원하고 45,000원하고 아니구나, 만원을 뺀 것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1,999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1,400. 네. 1,499만 원이 입금되었고, 증권거래세는 이제 대변에 현금으로 나간 거죠. 현금이 45,000원 지출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또 하나 적어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짜리를 처분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전기 결산 때 주당 16,000원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기말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16,000원짜리를 1000주 팔은 거예요. 16,000원짜리를. 그렇기 때문에 1,600만 원이죠. 1000주 곱하기 16,000원 하면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1,600이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군요. 그러면 이제 차변에 오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하겠죠. 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들고 (1,600만 원짜리를) 1,600만 원짜리인데 1,604만 5천 원으로 잡아야 돼요. 1,604만 5천 원 빼기 149900000. 네, 105만 5천 원을 손실 본 거예요. 105만 5천 원.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1,600짜리를 1,500에 팔았습니다. 여기 계산해 보면, 자, 1,600짜리를 1,500만 원에 처분했죠. 그러면 10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주식으로만 보면은. 그런데 거래 수수료 만원, 거래세 45,000원. 그래서 55,000원이 처분하면서 비용이 발생했죠.
그만큼이 손실에 더 더해진 거예요. 55,000원이.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105만5천원이 된다. 요 취득했을 때 수수료는 이건 뭐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취득했을 때 단가도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말에 이미 장부에는 주당 16,000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6,000원짜리를 즉 1000주니까 1600만원짜리를 1500에 처분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본 거래로 인하여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질문을 했어요. 자, 강미소님이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면요. 네? 아직 안 오셨군요. 그러면은 예, 반장님. 줄어든다. 줄어든다. 아니면 변화가 없다. 영업이익이 105만5천원 줄어들 것 같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자산이라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이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통 예금 자산이고 대변의 현금도 자산이고 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입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비용이 발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다고 제가 그럴까요? 예, 영업외 비용입니다. 예,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이 발생한 것은 영업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업이익은 판매관리비까지만 빼는 거니까.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까지만. 네. 예. 평가손익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예, 단기 매매증권은. 네, 단기 매매증권은. 다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예, 그 자본이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 맞습니다. 예.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했다고 해서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 팔지 몰라요. 20년 후에 팔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것은 예, 장기적으로 보고 취득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평가했다고 해서 지금 처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회계처리상 잘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보시켜 놓은 거예요. 예, 이익으로 보되 그거를 손익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자본의 증가로 그냥 봐주는 겁니다.
자산 증가 잡으면서 수익 발생을 안 시키고 좋다. 자본이다. 이건 자본. 이렇게 보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은 이건 지금 처분이지만 평가를 했을 때 작년에는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거? 예. 이 평가했을 때 지금 18,000원을 16,000원으로 평가했으니까 한 주당 2,000원씩 손실 봤죠. 이거는 바로 작년에 손익의 손실로 인식합니다. 왜 그럴까?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투자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팔지라도 내년 초라도 금방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손실로 인식해도 그 시간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하는 것도 손실이나 이익으로 그냥 봐버립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게 유용한 회계 처리 장치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말이죠. 본 거래로 인하여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하면 변화가 없다지만 만약에 여기서 쭉 똑같이 하고 당기 순이익이라든가 또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든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건 이제 답이 다르죠. 그죠? 예, 본 거래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 또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감소한다 이거예요. 얼마가 감소하냐면 딱 저만큼 비용 발생한 것만큼. (105만 5천 원)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2월 1일에) 단기 매매 증권인 우리전자 주식 5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하고 매각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매각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우리전자 주식에 대한 거래 현황은 다음 자료 이외에는 없다고 가져가며 단가의 산정은 이동평균법이다.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주식을 말이죠. 한 번에 1월 7일 날 300주 구입한 것을 다음에 팔 때도 딱 300주만큼 팔면 그 원가가 요만큼이다 하는 걸 바로 대응할 수가 있지만 1월 7일 날 300주 사고 1월 26일 날 400주를 사가지고 2월 달에 500주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00주가 7일 날 거 300주 팔은 걸로 보고 여기서 200주 팔은 걸로 보면은 선입선출법이에요. 그 이익을 계산할 때. 그런데 여기서는 이동평균법을 쓰라고 그랬네요. 이동평균법은요. 이 매입 건수가 두 건일 때는 평균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동평균은 일단 구입할 때마다 평균을 구한다는 겁니다. 구입할 때마다. 네. 구입할 때마다 평균 구하니까 보세요. 이동평균법의 계산 방법은 구입할 때마다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7일 날 구입했으면 한 번 구입했으니까 평균 낼 필요가 없죠. 1월 26일 날 두 번째 구입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구입했으니까 평균을 내야죠. 그래가지고 수량의 합계를 냅니다. 700주. 금액의 합계를 구합니다. 896만 원. 이래가지고 평균 단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평균을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여기다 씁시다. 평균 단가가 12,800원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원가로 계산해서 이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500주를 매각하고 분개하라는 거죠. 뭐 질문한 게 아니고 예, 분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개할 때 대변에 가는 단기 매매증권은 500주 곱하기 12,800원으로 계산해야 돼요. 500주 곱하기 12,800원. 500주를 팔았으니까. 그래서 500주를 곱해봅니다. 그러면 500주 곱하기 12,800원 하면은 이 주식의 원가는 640만 원이에요. 대변에 640만 원으로 분개를 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다 해놨죠? 그러면은 이제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40번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얼마가 들어오냐면은 500주당 500주를 13,00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 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주 곱하기 13,000원 빼기 25만 원이 들어온 거죠. 25만 원. 62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대변은 단기 매매증권이 원가가 얼마짜리냐면 640만 원짜리예요. 640만 원짜리는 어떻게 구했느냐? 아까 그 평균 단가에다가 500주를 곱한 거예요. 평균 단가에다 500주 곱하니까 640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처분 손실이 발생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5만 원이네요. 네. 네. 팔고 다시 사면 있는 거랑 들어온 거랑 다 합쳐서 다시 평균. 아니요. 아까 평균이 12,800원이 나왔었나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샀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700주에서 500주 팔았으니까 지금 200주가 12,800원짜리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새로 들어온 예. 새로 들어온 거 사가지고 또 평균 내는 거예요. 기존 거랑 이거랑 같이. 예. 그러면은 나가기 전까지 시점에서의 평균을 내고, 여기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파는데 팔기 전까지 산 것만, 그러니까 팔기 전까지 전부 다 평균을 내는데 일단 팔고 만약에 다시 사면 팔았던 시점의 평균을 다시 따로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요거 요 두 개는 이두 12,800원으로 요 구해 가지고 일단 이 데이터는 이제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200원 200주가 12,800원이 남았다. 근데 나중에 또 100주를 샀다 그러면 100주를 만약에 200만 원에 샀다면은 이 금액을 구해 가지고 또 평균을 또 내놓는 거예요. 그게 남은 건 전부 최저가가 12,800원대로 바뀌는 거네요. 또 들어오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팔았잖아요. 500주를. 네. 팔고 100주를 또 사면 남아있던 200주의 가격은 12,800원인지. 지금 새로 산 거하고 또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을 내려면 200주에 대한 취득단가가 있어야 되는데 200주가 12,800원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12,800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데이터가 만약에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팔기 전에 팔은 그 시점에서 단가 그 평균을 구하고 새로 들어온 거에 거기다 다시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네요. 이동평균법은 파는 거하고 관계없이 할 때마다. 매입할 때마다 네. 매입할 때마다 장부를 새로 쓰는 셈이에요. 매입해가지고 지금 1월 7일 날은 그냥 기록을 합니다. 근데 1월 26일 날 매입을 했죠.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700주가 얼마짜리로 기록하냐면 요 12,800원짜리로 보는 거예요. 이미 1월 26일에 평균. 1월 26일에
판매를 하든 안 하든 평균 계산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매입 시마다 평균을 구한다. 이게 이동 평균이고, 예, 총 평균은 한꺼번에 평균을 구한다. 예, 매입 시마다 평균을 안 구하고 한꺼번에 평균을 구하는 게 총평균법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에서도 평균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동평균은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월말에 한 번, 아니면 1년이면 연말에 한 번만 평균을 내는 것이에요. 자, 이제 4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1번은 단기 매매증권 문제가 많네요. 단기 매매증권 실제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이런저런 자격 시험에서, 회계 관련 시험에서는 단기 매매증권 문제가 빠질 수가 없죠. 예, 아주 잘 나와요. 단기 매매증권인 기흥전자의 주식 300주를 주당 22,000원에 매각하고 수수료 5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기흥전자의 주식은 모두 2월 10일에 주당 19,000원에 400주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시 수수료 등 재비용이 7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식 매각 시 분개를 하시오. 자, 취득할 때 수수료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처분할 때는. 왜냐하면 취득할 때 수수료는 이미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안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지난 2월 10일에 주당 19,000원에 샀던 400주 중에서 이번에 300주를 22,000원에 팔았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300주 곱하기 22,000원을 해가지고 300주 곱하기 22,000원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660만원이 나오는데 5만원이 수수료로 빠졌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빼기 5만원 해가지고 차변에 655만원을 기록하면 됩니다. 계산기로 두들기면 이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대변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기록하는데 300주 곱하기 19,000원 이게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300주 곱하기 19,000원을 해보는 거죠. 570만원이다. 원가가 570만원. 그래서 570만원짜리를 655만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 이 차이만큼 요거 50 빼기 57 85만원이네요.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맞죠? 네. 여러분도 계산 같이 해보면서 이런 문제는 계산이 정확해야 됩니다. 계산기를 정확히 두들겨야 분계가 틀리지 않아요. 개정 과목 차대변 잘 배치했는데 계산기 잘못 두들겨가지고 숫자가 틀리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했어요. 본거래로 인하여 자산 총액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네. 자산에 어떤 변화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답을 찾았죠? 김안나님 오늘도 결석인가요? 무슨 일이죠? 이게? 어제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어제도 결석. 김은주님? 김은주님? 아, 오늘도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박주영 씨. 네.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 총액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마치 증가했다 또는 얼마치 감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가 증가했다 아니면 얼마가 감소했다 아니면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 증가했죠? 얼마가 증가했어요? 네, 85만 원 증가했어요. 자산 총액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산 총액이 85만 원 증가했다. 요 이익 발생한 것만큼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57만 원의 자산 감소가 있었고 570만 원의 자산 감소가 있었고 655만 원의 자산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산 총액은 85만 원만큼 증가한 거예요. 결국에 수익 난 것만큼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좀 헷갈려요. 네, 이거 질문을 많이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계를 정확히 하는 것까지 이제 연습이 된 다음에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분계로 인해서, 즉 그 회계 처리로 인해서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손익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당사는 우진 상사가 발행한 다음의 사채를 2년 후에 매각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취득했다. 분개하라는 건가요? 2년 후에 매각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취득했다. 자, 우선 채권을 샀는데, 사채를 샀는데 2년 후에 팔 목적으로 샀어요. 계정 과목을 먼저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계정 과목을. 양송이님, 이거 계정 과목은 뭘로 해야 될까요? 2년 후에 팔려고 사채를 샀어요. 매도 가능 증권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사채를 매입했다. 그러면 뭘까요? 양송이님. 2년 후에 매각할 목적으로 사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근데 만기까지 가지고 보유할 목적으로 샀어요. 만기 보유 증권. 네,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 그래서 유가증권의 계정 과목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지금 이것처럼 뭐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1년을 넘는 그런 기간의 투자 목적으로 샀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 그런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산 거를 분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변이 사채죠. 아니. 왜요? 사채가 아니라 우리는 투자자니까 사채가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 얼마에 샀는지, 얼마에 샀는가 보겠습니다.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요 금액에 샀네요. 요 밑에 뭐 네모 박스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취득하는 회사에서는 얼마에 샀는가 요것만 분개하면 돼요. 예, 발행 금액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9,502,580 차변에 현금으로 취득했죠. 대변에 현금이 9,502,5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우진상사가 발행한 사채를 우리 회사가 지금 샀단 말이에요. 사는 회사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발행 금액으로 사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진상사 분계를 제가 한번 문제로 내볼게요. 발행한 회사. 이건 지금 우리 회사는 사는 회사고, 그러면 이 사채를 발행한 회사, 사채 발행 시 분계가 되겠죠? 사채 발행 시 분계도 우리 연습했잖아요. 이 거래에서 우진상사의 회계 처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예. 한번 분계를 어디 메모지에다 써보세요, 여러분. 우진상사는 어떻게 분계할까? 차변에 현금도 올 것이고 대변에 사채도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차액은 뭐가 올 것이고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개정 과목 3개 나와요. 현금. 자, 우리 회사가 현금을 줬잖아요. 그럼 우진상사는 현금을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우진상사는 부채로 처리해야죠. 예,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진상사는 사채가 돼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우진상사 회계 처리 누가 한번 해볼까요? 유소영 씨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차변의 현금 952만 5,880원.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9만 7,420원. 그렇죠. 잠깐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나오던가요? 49만 7,420원. 420원. 네. 그리고 대변의 사채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예, 요거 더해서 1,000만 원 나오면 맞은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1,000만 원 나올 것 같네요.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42번의 문제는 밑에 데이터는 엄청 많이 주었는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분계는 그냥 요거만 하면 되니까 이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좀 우진상사 회계 처리도 우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계 연습할 때요, 분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양쪽으로 해요. 양쪽. 지금처럼 이렇게 뭐 사채를 매입했다 그러면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도 한번 해보고, 네, 뭐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회계 처리하면은, 그럼 판매하는 회사는 그렇게 하는데 그 자동차를 사는 회사는
그 자동차를 왜 샀고 그러면 자동차 사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분개를 어떻게 할까? 이 양쪽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분개를 같이 해보면은 실력이 부쩍부쩍 늡니다. 네. 혼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그동안 아리까리했던 그 개정 과목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네. 어떤 문제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문제에서 푸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사라졌더라고요. 그게 네, 옛날에 제가 풀이했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재미있는 문제가 있으면 또 양쪽으로 해보면 재밌습니다. 자, 4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3번. 이제 좀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나요?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할 3000cc 승용차 구입 시에 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액면금액 100만원, 공정가치 70만원인 채권을 액면금액으로 취득하면서 채권에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거 우리 했던 것 같은데 앞에서 또 나왔나요?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는 말은 이 채권을 단기간에 처분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만기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고 1년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 앞에서 했던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분계는 이꽃님님, 결석이군요. 이남희님, 네, 한번 해볼까요? 대변의 현금. 네, 생각나는 것부터 하면 돼요. 대변의 현금이 얼마요? 100이요? 100만원.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항상 기록합니다. 네, 맞았어요. 차량 문방구죠? 30만원. 잘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채권을 채권 시장에서 사면 7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사야 되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액면가로 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100만원이 나갑니다만은 우리가 자산을 잡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잡기 때문에 70만원으로 잡아요. 그러면 왜 추가로 부담했느냐? 그 이유를 따져서 그 이유에 맞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 줘야 되는데 30만원을 추가 지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승용차 구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승용차 취득에 관련된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차량 문방구로 봐야 원칙이다. 유형자산 취득 시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44번.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단기에 처분할 의도는 없고 이것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현금을 회수했으며 전년도 기말의 평가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했다.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때 회계 처리할 때 말이죠. 전년도에 평가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잘 같이 반영해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같으면은 전기 기말에 평가한 거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처분 시 분기에 그게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 전기에 평가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의 증감은 자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 증감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과 이익과 비용은 이미 전년도 손익에 반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처분할 때는 그것을 같이 회계 처리할 이유가 없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전년도에 평가한 것이 자본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처분할 때는 그것도 처분해야 돼. 자본도 처분해 줘야 돼요. 자산만 처분하면 안 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1,000만 원에 작년 1월 달에 1,000만 원에 샀고 작년 그 기말에 1,500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이때 평가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규정에 맞게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이것을 1,200에 팔게 됐어요. 1,200에 팔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500짜리를 1,200에 팔았다. 이렇게 계산을 이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1,500짜리를 1,200에 판 건 맞아요. 근데 회계 처리를 그렇게만 하면 안 돼.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볼까요? 차변에 현금으로 팔았나요? 1,200에 팔았으니까 1,200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대변에 얼마짜리가 나갔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 1,500짜리가 팔린 거예요. 1,500.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은 이것만 가지고 차액을 계산해서 이익인가 손실인가 따지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년에 평가했으면 그것이 자본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500만 원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남아 있어요.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작년도 손익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넣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정리해 줍니다. 이 자본에 있는 거 이걸 정리하려면 이 평가 이익은 대변에 발생했거든. 대변에 잔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차변에다 넣어줘야 돼요. 차변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00이 있었던 거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차액을 계산해야 돼요. 자, 차변이 1,700, 대변이 1,500이네요. 대변 쪽에 200이 부족하죠.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손실이 난 게 아니라 이익이 난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번은 처분이니까 처분 이익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분개할 때는 꼭 그 전년도에 공정가치로 평가한 데이터가 있는지 보시고 그거부터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은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정리하고 평가 손실이 나 있으면 평가 손실은 대변에 기록해서 그거부터 싹 정리를 해놓고 난 후에 차변과 대변의 차이를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이 부족하면 처분 손실, 부족한 금액만큼. 대변이 금액이 부족하면 처분 이익.
부족한 만큼 처분이익이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문제에서 분계를 문제로 내지 않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중간에 평가한 건 보지도 말고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는지 직접 비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답은 바로 찾습니다. 자, 보세요. 1,000만 원에 사가지고 1,200에 팔았어요. 중간에 이거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예. 맞죠? 처분이익 200만 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만 빨리 찾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어떻게 되느냐 답만 바로 찾을 때는 처음에 취득을 얼마에 했는지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는가 이걸 바로 비교하면 답은 바로 처분 손실인지 이익인지 바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처럼 생각을 단기 매매증권은 또 달라요. 단기 매매증권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바로 단기 매매증권은 평가한 거하고 바로 비교해야 돼. 이렇게 비교해야 돼. 선생님 혹시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경우에 네. 답은 원래 이제 처분 이익 200이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매도받은 평가 이익 500에 대해서 만약에 작성을 하지 않고 그 부분만 작성을 하지 않고 그냥 우측에 대변이랑 나머지 차변은 다 맞는데 이 평가 이익에 대한 거를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는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분계는 이게 없으면 분계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예. 예, 분계는 틀린 건데 만약에 그 문제의 질문이 이러한 매도 가능 증권에 이러한 거래가 있는데 처분 시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단답형이나 객관식으로 문제를 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200이다. 요걸 여러분이 답으로 찾았다면 그건 맞는 거죠. 그런데 분계로 표시할 때는 꼭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맨날 문제는 네. 바로 전년에 취득해서 기말 평가 사항만 나왔는데 만약 평가가 두 번 이어져서 한 해가 더 지나면 질문이요. 여기서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해는 둘 중에 하나만 쓰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예. 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두 해가 지나서 그 다음 해에 팔 때는 직전 연도의 공정 가치를 파는 거네요. 그럼 팔 때. 그대 두 해가 지나도 나중에 계산해 보면 예, 계속 그것이 유보가 돼 있어 가지고 최초 거하고 마지막 거만 비교하면 그렇죠. 중간에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여기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1,500만 원은 기말 공정 가치가 들어갔잖아요. 팔 때 당시에 매도하는 증권은 바로 전해 기말에 평가한 그 공정 가치의 그 금액인가요? 맞습니다. 예. 두 해가 지나면 바로 직전. 예. 왜냐면 자산이 지금 장부에 잡혀 있는 걸 기록해야 되니까. 예. 직전 연도에 평가한 것을 대변에 기록해야 돼. 평가 이익이나 손해는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해서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잔액이 두 개가 동시에 남을 수는 없어요. 하나 서로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본 개정 과목에는 상계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자 자본 개정 과목 중 상계하여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해당이 됩니다. 또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또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본 개정 과목 중에 이게 잔액이 하나만 남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그 평가를 하고 이럴 때는 지금 그 전에 만약에 평가 이익이 났다. 그러면 그 과거에 평가 손실이 난 게 있는가, 잔액이 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상계해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 지금 44번까지 했잖아요. 네, 45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